나이 들면 왜 이렇게 서러울까? 나이가 들면 자꾸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나이 드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서러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다 크고 독립하니 하루가 길고 외롭기만 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가족에게 서운함이 드는 이유. 한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자식들도 부모의 품에서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상황은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빠졌고 배우자는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예전처럼 북적이지 않고 가끔은 연락이 뜸해지는 자식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부모는 언제나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베풀었던 정성과 사랑이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자식이 그것을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옷보다 자식의 옷을 먼저 챙겼고 자신이 먹을 음식보다 자식이 잘 먹기를 바랐습니다. 온갖 희생과 사랑을 쏟아부었기에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이 당연히 자신을 챙겨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치여 바빴고 예전처럼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한 마음에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고 때로는 섭섭함을 토로하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했고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낀다면 먼저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거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부모로서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바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이 사랑이 식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면 자식들도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더 편안하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바라기보다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행복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관계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더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가족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성장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빠집니다. 배우자도 언젠가는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오롯이 나 혼자입니다. 이때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친구예요?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면 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TV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허전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다들 바쁘다고 하고 손주들도 자기들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결국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다 잠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 모임도 있고 글쓰기 모임도 있고 바둑이나 장기도 둘 수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해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보니 생각보다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두 번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이란 결국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구나.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우울함도 커집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덜 외롭습니다. 대화만 나누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을 일이 생기고 하루가 활력이 돕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라. 좋은 친구, 좋은 인연이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는 만들려고 하면 생깁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동네 모임이나 강좌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평생 교육원이나 복지관, 성당이나 절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한 번만 용기를 내어 나가보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움직이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 젊었을 때는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다. 이제는 나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느새 아이들은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남편도 자기 할 일 하느라 바쁩니다. 문득 거울을 보면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때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세상을 돌보는 것이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이 나중에 남는 건 외로움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고 남편도 자기 취미를 즐깁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남을 위해 사느라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젊었을 때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느라 하루하루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림을 배우러 가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권유로 미술학원에 가보니 놀랍게도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또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70대에 그림을 시작했고 어떤 분은 60대에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붓을 잡고 첫 그림을 그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평생 나를 위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색을 다루는 법도 알게 되고 마음속에 있던 감정들이 그림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울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내가 진작에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는 것도 나를 위한 삶입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나를 위한 삶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는 것도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동안 못 만나던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것도 나를 위한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내 주변도 행복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건강입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잠을 조금만 설쳐도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기름진 걸 먹어도 속이 불편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좋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자식들이 잘 돼도 내 몸이 성치 않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프면 그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소중히 하라. 몸이 곧 마음이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덜 아픕니다. 결국 몸과 마음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7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하느라 건강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60대에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까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금방 지쳐서 먼저 숙소로 돌아와야 했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몸을 챙기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겠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분 산책.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1시간도 거뜬해졌습니다. 음식 조절,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수면 습관 개선, 늦게까지 TV를 보던 습관을 고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제 늙었어라고 체념하는 대신 지금부터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었으며 무기력했던 기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즐겁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미리 건강을 챙겼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어도
큰 변화가 옵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려서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곧 약입니다.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밝게 가지세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우울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몸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일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갖거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한 번에 확 바꿔야지 라고 욕심내다가 오히려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걷는 시간을 조금씩 늘리고 음식을 하나씩 바꾸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기분 좋은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밝은 마음을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서러움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지는 것 같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서럽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가족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누군가를 챙기느라 내 감정을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남아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배우는 과정이다. 서러움도 결국 하나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서러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고 그 서러움을 지혜로 바꿔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밥 해주고 학교 보내고 밤늦게까지 챙겨주느라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커서 독립하고 나니 문득 자신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고 남편과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서러움이 너무 커서 한동안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속상해야 할까?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제는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할 시간이 많아지자 소소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새로운 취미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서러움이 사라지는 대신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전처럼 자주 연락하진 않더라도 만날 때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새로운 시간을 보냈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러움은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었어. 내가 먼저 움직이니까 삶이 훨씬 가벼워지더라. 나이가 들수록 서러움이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건 선택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마세요. 과거에 받았던 서운함, 아쉬움에 매달리다 보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울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장소를 가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자식들도 친구들도 바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내 감정을 챙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서러움은 사라지고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지혜로워지는 과정일 뿐이다. 서러움을 이겨내고 남은 인생을 더욱 값지게 살아가십시오.